네, 수일째 계속된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 실종자가 오늘 기준 50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밤사이 장마전선이 강해지면서 또다시 충청 이남 지역에 또 한 번의 많은 비가 예고돼 있다는 건데요. 자, 추가 산사태나 침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와 함께 이번 집중호우 원인과 대책, 또 이로 인한 참사 원인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석환 한국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수색이 종료된 오송 지하차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자체 간에도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연장선상에서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참사가 미리 좀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었던 자연재해라고 보시는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항시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 예. 인재냐 아니면 천재냐 부분인데 지금 참사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은 인재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긴 합니다. 더 커 예. 보이네. 예, 왜 그러냐면 어떤 소통의 문제라든가 그 결과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천재인 부분은 당연히 과거에 없었던 그런 비가 왔기 때문에 과거의 인프라에 의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응 방법은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예. 그 두 측면이 다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찌 됐든 간에 인재 측면이 조금 더 비중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 이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어제 오후 8시에 마지막 실종자가 발견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해드렸는데 조사를 통해서 뭐 알아보면 이제 이게 담당자의 어떤 뭐 태만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애를 썼지만 뭐 삽시간에 너무 그 큰 비가 왔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 이제 밝혀지겠습니다만 관계 기관, 지자체,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이제 경고 있었는데 도로 통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탁 공방을 벌이는 게 이제 국민들 볼 때는 또 눈살을 찌푸릴 만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사실 누구한테 도로 권리 권한이 있는 거야? 이걸 따져보면 되잖아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을 보면 실제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그렇죠. 관계가 돼 있잖아요. 예. 그 홍수라든가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차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응 부분도 예,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 관리기관들이 다 상의하다 보니까 어떤 그 명확하지 않은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좀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금 결과적으로 가장 이제 저희가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차단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좀 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차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거는 이제 명확한 지금 밝혀진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좀 과학적으로 이제 그 다른 원인들 그러니까 모든 참사가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거든요. 예. 예, 다른 원인들은 그 이번에 이제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게 밝혀져야 앞으로 재발이 방지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예. 보실 때 예. 일단 이런 거 있잖아요. 일은 벌어졌는데 이걸 책임은 없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말씀드렸던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뭐 내탁 공방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어쨌든 이 측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그 부분을 보셨어요? 이렇게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번뿐이 아니고 결국은 참사가 발생을 하면 예. 그런 공방들이 저희가 자주 봐왔잖아요. 그랬었죠. 예, 봐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 관리 주체라는 부분들은 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대신 이제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원인이 이제 어떤 측면에 더 가중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하나의 책임 소재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예. 맞닿아 있는 기관 또 그 상급 기관 모두 다 간접적으로 책임을 조금씩 좀 있다는 부분은 뭐 모두가 공감한 부분이잖아요. 모든 재난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모든 네. 재난이 네. 모든 상황이 중첩적으로 안 좋은 상황들이 중첩되었을 때 예. 결국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그 사고를 유발하는 그 최종의 원인이 있긴 하지만 예. 그 사전에 발생하는 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음. 다음에 재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복합적인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시 재방 이야기도 계속해서 예. 나오고 있는데 그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임시 재방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또 주민유족과 행복청의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찌 됐든 저는 이제 그 과학자이고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예. 엔지니어 측면에서 보면 그 설계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잘 지켜졌느냐라는 부분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임시 재방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냐면 네. 그 재방으로 100% 뭔가를 막을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고 네. 재방이 관리가 소홀히 됐다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됐는가에 따라서 천재냐 인재냐가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정말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실 때 수사가 이제 뭐 예. 그 관계 기관에서 알아서 또 이제 더 면밀하게 하겠습니다만 전문가적으로 보실 때 과학적인 부분도 엮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좀 해야 된다고 좀 보고 계세요? 그 원인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원인 일단은 그 물이 들어온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물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게 이제 제방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 한계를 넘어선 건지 아니면 한계 내에서 물이 넘어온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천재냐 인재냐가 바로 구분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냥 과학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 뒤에 이제 사고에 이제 발생한 거는 충분히 대피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고가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됐더라도 저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여전히 뭐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애타게 또 실종자의 유가족, 뭐 유가족이 아니고 이제 가족분들께서는 빨리 하루 빨리 찾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경북 예천 같은 경우도 산사태 취약지구 뭐 산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취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지금 산사태가 발생하고 사상자가 나오니까 이게 정말 비가 뭐 유례 없이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산사태 취약지구는 물론이고 산이 있는 지역은 다 물을 머금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가 아니면 관리 부실인 건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림청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취약지역 확대하려고 해도 뭐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시간 같은 게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현 상황이 어떤 거라고 좀 파악을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모든 기준이나 매뉴얼들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그 기준이나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의 데이터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미래의 데이터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기준을 그리고 과거의 사회 환경을 가지고 저희가 매뉴얼이나 기준을 만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과거에 발생했던 수준을 계속 넘어가고 빈도도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거는 기준이나 이런 거를 다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그렇지만 현황 파악을 해서 그거를 좀 더 빨리 대응을 하고 대피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런 게 가장 현실적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부족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산사태도 그렇고 침수도 그렇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거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그러면은 예. 이제 과거의 통계치를 평균치로 해서 매뉴얼을 내고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바꾸기가 어렵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빨리 매뉴얼을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피 시스템인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대피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내가 도로관리자라고 해서 도로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 사건처럼 그 주변에서 도로에 재해를 줄 수 있는 위해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다 알아야 되고요. 예. 예. 그것들이 어떤 상황이었을 때 어떤 정도의 위험을 주는지 이거에 대한 기준이나 판단 이런 것도 다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당장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예, 않은 부분을 예,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단기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인재 사고를 줄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더라도 예. 우선적으로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될 게 아까 이제 기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논란이 좀 계속 되어 왔어요. 과잉, 그러니까 기준을 뭐 보강하고 상향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잉이다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돼가니까 반복화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논란은 좀 종식을 시키고 좀 과감하게 기준에 대한 예. 좀 보강도 저희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예. 하겠습니다만 예. 사실은 뭐 과거의 평균치라고 해도 지금 기후 변화를 저희가 또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또 매년 급격하게 상황이 바뀌고 있으니 이번에는 뭐 전반적인 뭐 20, 30년 평균치가 아니라 좀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응을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술적이고 그러니까 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어느 정도 지역적인 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 예.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근데 지금과 같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변한다라는 거는 저희가 체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체감 수준에 어느 정도는 기준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반드시 어떤 증명이 됐거나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안 들더라도 지금과 같은 위급 상황에서는 좀 더 과감한 정책적 결정으로 기준의 상향이라든가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예. 생각이 이전의 기준에서 좀 벗어나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이는 게 이전에는 없었던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사실 예전에는 이 정도 어떤 뭐 재난에 대비한 정도 시설이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오랫동안 또 가져왔던 상황일 테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왔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보면은 그 포항제철 현대차도 그렇고 그 철강공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흰남노 태풍 때 큰 피해 입었다가 보니까 지난 5월부터 2km에 이른 차수막 같은 거 설치해 갖고 일단 폭우 대비 단단히 했기 때문에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물론 산업단지나 일반 뭐 그 거주지를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뭔가 피해가 안 나더라도 최대한 안 나면 좋은 거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어떤 대비책 이게 좀 이제 시설도 그렇고 그런 어떤 보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되고 생각이 좀 전환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좀 그 작년에 이제 그 포항 같은 경우에도 그 결국은 하천의 범람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원인이 있어서 지하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그렇죠. 사고가 난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하 주차장은 아니지만 원인적인 요소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 외수 영향이 있어 보이니까 그렇다면 이게 100% 똑같은 상황, 100% 똑같은 상황 조건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유사한 이런 상황으로 재난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어떤 딱 매뉴얼에 있는 것만으로 아니면 기술적인 우리 수준이나 기준만으로 다음 재해를 예측하기는 왜 어렵습니다. 왜 항시 7, 80% 정도의 유사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지만 7, 80%의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가 좀 더 넓은 범위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지금이라도 분석을 한다라면 예측이 가능할 수 그렇죠. 있다는 20, 거죠. 30%를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괴산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원료가 2번 있었는데 그 이제 과거 2번이 다 이번 이 괴산댐이었기 때문에 노후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런 노후화된 곳을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렇게 더 보완하고 보강하는 것이? 그러니까 공학적으로는 어디든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공학적으로는 가능하나 예.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쉽지 않을 수 질문들은 있다. 예.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적인 부분들을 결정을 할 때는 네네. 공학적으로만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주변에 사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는 거주민들이나 그다음에 그 주변에 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들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고려사항들이 많이 있을 수 예, 있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유 부분도 있거든요. 예. 공공용지가 아니고 사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고려해서 뭔가를 결정한다라는 거는 단기간에 어려울 수는 있는데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더라도 이제 좀 더
과감하고 이런 결정들이 필요하다는 게 이 정도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한은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의 하나의 시설물만으로 그 위험 지역을 다 막아내겠다라는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한계에 왔고요.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위험 지역 안에 있는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저희가 위험 지역 밖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건축이나 도로 등도 같이 지금 기준이나 법령들이 이런 홍수와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재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노화 얘기하셨으니까 그거는 이미 저희 70년대, 80년대 대부분 그 당시에 이제 인프라들이 구축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40, 50년이 넘어가서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노화가 심각한 상태라고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시점 자체도. 예. 예, 위험 요인을 밖으로 옮긴다는 게 예를 들면 뭐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걸 좀 쉽게 말씀드려보면 음.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농경, 그러니까 뭐 산업화 되기 좀 전에 보면 하천 주변은 결국은 논이나 밭 주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나 아니면 도로와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통행하는 공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의 범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침수되고 이런 부분 최소한의 피해가 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하천 주변으로 너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도로도 그렇고 건축물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농작물 시설 재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말 위험 지역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뭐 홍수 위험 지역이든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면 예. 거기에 있어서는 좀 그 신설이나 그다음에 증축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재고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현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중부 지역은 그래도 남부나 충청 이남 지역보다는 비가 덜 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체감을 좀 덜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충청 이남 지역, 충청 지역도 그렇고요. 남부 지방도 그렇고 비가 지금 계속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좀 멈춰야 되는데 아까도 저희가 보도할 때도 목요일쯤이나 돼야 소강 상태라고 했는데 아직 하루 이틀 더 남은 상황이고 또 이후에 주말도 좀 예보가 돼 있어서 일단 물을 가득 머금은 상태니까 사실 아까 이제 그 산사태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을 때도 그 취약지역 아닌 곳이 무너진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뭐 어떤 산도 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좀 가장 우려되는 피해 상황, 피해가 어떤 게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취약지역이라는 거는 결국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조금 더 취약하다 그런 의미고 그거는 그대로 바로 바뀔 수가 있는 게 여기가 더 취약하다고 하더라도 비가 이쪽에 더 많이 오면 이쪽이 더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사고나 지금 수준에서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걱정되는 거는 결국 그겁니다. 장마가 언제 끝날지에 대한 예측이 좀 어렵고 계속 그다음에 이제 8월로 가면서 태풍이 또 오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 수준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수준에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더 온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로 심각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조언 말씀도 예.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올 때 일부 이제 논밭을 경작한 주민들의 경우 논이 좀 걱정이 되거나 아니면 물고랑을 좀 터야 되니까 잠깐만 갔다 와야겠다 하다가 참사를 겪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어떤 당부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농작물을 키우시는 농부의 마음 입장에서는 정말 궁금하시고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그렇죠? 저희가 당부 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게 별로 위험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위험하다라고 느끼셨더라도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항시 위험이 목숨을 잃는 위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급적이 아니고 절대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쪽에 접근을 하시는 거를 예.
제안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의 집중호우와 예전의 장마가 사실은 굉장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장마 기간에 장마가 트렌드가 장마의 기존의 트렌드를 갖고 있기도 하고 예. 아니고 우기 같은 쏟아붓고 그쳤다가 또 그쳤다가. 쏟아붓고 이런 형태를 갖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장마인지 아닌지도 좀 뭐 마른 장마 얘기도 있었고. 예, 헷갈릴 정도로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장마냐 아니냐, 과거의 장마 패턴이냐 아니냐를 저희가 따지기보다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장마에도 이제 그런 우기적인 특성들이 가미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좀 고려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보도 그렇고 네. 대응도 그렇고. 예. 일단 뭐 어떤 제방 시설도 그렇고 이런저런 대비 시스템을 갖출 때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전문가시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계속 비가 오고 그런 경우를 이제 앞으로는 대비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전에 있었던 축적됐던 데이터로 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발생했던 2, 3년에 발생했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앞으로 더 나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거라고 좀 들어봐야 될까요? 예.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은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입니다. 예,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위험을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위험 정보를 빠르게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우리가 빠르고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얻는가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최대한 빨리 위험 수준을 해석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위험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전달을 할지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비에 대한 부분들,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위험 요소라고 했을 때 당장 이제 그 지역의 집안이라든지 환경이 어떤가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앞서 한참 여쭤봤던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지금 기상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후자에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극한호라는 말이 사실 이제 생기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주를 하게 되는데 지구 온난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좀 연례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요. 맞는 겁니까? 지금 극한호의 기준 정도는 연례 행사가 될 겁니다. 예. 근데 극한 홍수라는 개념은 실제로는 저희가 일반 개념에서 보면 정말 극한적인 비가 온다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있는 기술적인 기준 정도는 그 주로 이제 작년 그 강남역 침수 예, 예. 정도를 예. 고려를 해서 단기간에 많은 비가 왔을 때 예보를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의미로 넓히다 보면 이렇게 장기간에 많은 양의 비가 왔을 때도 결국은 그것도 일반적인 기준에 우리가 극한호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뭐 그 기상청이 장마 아니고 이제 우기란 말을 잘 쓰진 않지만 이 명칭 변경까지 검토라고 할 만큼 이제 기후 변화가 상당히 현실이 된 상황인 것 같고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비도 비지만 이제 겨울에는 폭설도 있고 또 여러 뭐 여름철 또 비가 그치고 나면 태풍이 또 오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장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대응 체계, 뭐 기후 전환에 대한 대응 체계, 대책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이런 그 올해 이 피해를 계기로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된다고 보시면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각각 재난을 당하는 그 대상,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주로 이제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거든요. 도로, 그다음에 집, 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기준이나 매뉴얼들은 그 도로나 건축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안전축을 만족하는 그런 기준 정도로 설계가 돼 왔어요. 과거의 상황에 적합한.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외적인 부분에 의해서 지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천이 넘쳐서 건물이 침수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음. 고려가 좀 미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호우가 증가를 하고 패턴도 불규칙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아마 이거는 단순히 침수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산사태도 그렇고 뭐 대설도 그렇고 결국은 그만큼 사회 인프라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는 의미인데 그러면은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은데 과거의 기준 가지고 설계를 한다고 해서 그 기준을 계속 상향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재난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모으고 그런 정보들을 해석을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준에 대한 부분,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넓고 그리고 다양한 검토를 해서 좀 재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예. 경우 이제 그 강남역 그 물난리가 난 이후에 예. 뭐 그때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안타까운. 뭐 대신도 터널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도심 지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복구라든가 그런 지원이라든가 대응 체계의 어떤 구축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 보면 지금 이제 피해 지역이 거의 다 그 뭐 충청 이남 지역으로 또 지방 쪽이기 때문에 뭐 이제 예산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고려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지방 취약한 지방 지역에 대한 이런 어떤 뭐 산간 지역도 그렇고 이 농촌 지역에 대한 어떤 이런 재난에 대한 어떤 필요성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수립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박사님 보실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 지금 지방의 이제 재난 문제들은 결국은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재정적인 측면, 지금 지방의 인구가 결국은 줄고 그다음에 노령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있는 거고 취약계층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어떤 능력만을 저희가 계속 기대를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 중앙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는 좀 개입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렇죠. 지원이 필요하다라면 네. 어느 정도 지원이나 아니면 지금 또 가장 시급한 부분들이 그겁니다.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 부분. 그러니까 인력 부분이 가장 심각하지. 결국은 모든 재난은 우리가 정보는 기계가 할 수 있지만 판단이나 대응은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뭐 기술연구위원이시기 때문에 여러 해외 사례들도 바라보고 계실 텐데 이런 어떤 재난에 그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그런 유사한 케이스를 보시면서 해외와 우리 사례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뭐 비교했을 때 뭐 우리가 많이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발맞춰서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예전 기준에 맞춰서 좀 낙후되어 있는 상황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재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사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예. 결국은 재난에 대한 기준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정말 많이 고민이 되고 그다음에 아주 강력하게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계속 그런데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얼마 전에도 홍수 피해를 입었고요. 일본도. 예. 그런 이유가 결국은 그 지금 외적인 요인, 아까 기후 온난화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기준을 상향을 하고 대책을 좀 다양화는 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인명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과거와 다르게 예. 나라가 지켜줄게 요 부분은 한계가 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대피하는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계속 훈련시키고 이런 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의 비중을 더 둔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사회시설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70이라면 예. 나머지 20-30%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은 이렇게 스스로 대비를 하는 이게 복합적으로 가야 결국은 재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중앙을 비롯해서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어떤 교육에 대해서
나도 스스로 할 예.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두루두루 앞으로 좀 어떤 대책을 가질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기후 재난 대응 기구의 존재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정말 그 범위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예. 예, 저희가 예측을 완벽하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가 원인 요소긴 하지만 실제로 기후에 대한 연구들이나 예측, 예상들은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책적인 결정까지 이어져서 어떤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대책이나 기준까지 가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컨트롤하고 저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핵심 전문기관도 필요하다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부분까지 오늘 이 시간 황석환 한국기술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